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 36장. 절망하고 의존하는 감정은 우리를 다른 위험 속으로 내몬다. 절망적 감정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헤르페스나 에이즈 같은 성접촉에 의한 질병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방치할 수도 있다. 친밀해야 하는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콜레트 다울링에 따르면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있는데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을 평가절상하기. 그 사람은 천재야. 바로 그게 그 사람 곁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 이유지. 평가절하하기. 남자는 어린아이 같아.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그리고 공동 의존자가 즐겨 쓰는 속임수인 돌봐주기 같은 것들이다. 다울링은 그에 져서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메들린이라는 한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매니와의 파괴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을 구한 실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러한 속임수들을 언급한다.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속임수는 상대방을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메들린은 항상 자신보다 남편 매니의 생존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메들린은 남편의 소극적인 자세와 우유부단함, 그리고 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 부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 속은 채로 인생을 마쳤을 거라는 사실을 2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세상을 경험하는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18에서 불혹의 나이인 40까지 메들린 보로프는 내 뜻대로 되면 어디 그게 인생인가? 남편이 머지않아 자기 길을 잘 찾아갈 거야. 나도 언젠가는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에 빠져 현실을 부인하며 살았다. 그녀는 22년 동안이나 그러한 거짓말들에 당당히 맞선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진실에서 등을 돌렸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을 두고 보면 이 이야기가 극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메들린의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녀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특성을 보였고 더불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고갈된 인간관계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을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뚜렷한 무능함을 드러냈다. 무기력함을 반영하는 이러한 징후는 심리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걸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고 견고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오랜 세월 견뎌내며 생존해 왔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 스스로가 상당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입증했음에도 우리는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돌보는데 전문가인 우리가 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뭘 어쨌기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걸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랑과 인정, 정서적 안정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결코 받지 못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막연하게 또는 너무도 간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차단되고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를 미해결된 영역이라 부른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됐어 또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일관성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당신은 미쳤어 라고 지적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마음을 따라 들어온다.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진실을 자각하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하니 미친 거 아니야? 신뢰할 수 없어. 와 같은 비난을 들으면서 곧바로 그 말들을 믿어버린다. 우리는 자주 아프고 문제를 일으키고 통제불능인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괜찮아. 그들은 확실히 괜찮은 거야.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어. 그래, 내가 문제야. 근본적으로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다. 어떤 여성들은 의존하라고 배웠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배웠다. 심지어 여성 해방운동이 전개된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혼자인 것을 내면 깊숙이 두려워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